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웨이폼, 파형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형의 이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러 동작을 하고 있고요. FiO2는 21%, 핍은 5cmH2O, RR은 20회, PC above 핍은 20cmH2O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 웨이폼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입니다. 단위는 cmH2O 리터/미닛, 밀리리터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공호흡기는 양압 환기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 압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핍을 5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 회색 선이 0입니다. 0으로부터 5만큼의 압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핍이 5로 모니터링 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PC above 핍은 above 핍 위로 이렇게 화살표가 위치가 되고 있고요. 얼마만큼의 프레셔 컨트롤 레벨을 줄 건지, 얼마만큼의 압력을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20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20만큼의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 피크 프레셔는 25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내쉬는 압력과 이 압력이 만나게 되면은 위로 솟고 환자가 숨을 쉬게 되면은 흉곽에 음압이 걸리면서 압력이 내려간다고 설명드렸고요. 이 어퍼 프레셔 리밋을 40으로 기본값이 40인데 이 설정값에 따라서 환자의 압력과 인공호흡기 압력이 만났을 때 솟게 되는데 이 40이라는 이 어퍼 프레셔 리밋에 만나는 순간적으로 프레셔랑 플로우를 다 빼주면서 환자 폐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정상에서 비정상이 어떤 것인지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RR이 20회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초당 20번의 호흡을 주는 겁니다. 60초당 20번이기 때문에 3초당 한 번의 호흡을 주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부터 이 점선까지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3초당 한 번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3초가 되고요. 3초 안에 흡기와 호기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기는 인스피레이션 타임이라서 TI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는 TE, 익스피레이션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비율로 유지되냐면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기본값을 I 레이쇼 1대2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레이쇼가 1대2인 경우에는 흡기 시간이 1초가 되겠고요. 호기 시간이 2초가 됩니다. 그래서 흡기 1초, 호기 2초를 즉 하나의 호흡 사이클을 3초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흡기할 때는 위로 상승하고 호기할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회에 세팅을 했는데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고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잘 순응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되는 값이 20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 숫자가 점점 상승하거나 세팅값과 다를 경우에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세팅한 프레셔가 들어가면서 환자에게 플로우가 들어가면서 볼륨이 발생했는데요. 들어간 플로우가 호기 시간에 다 나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를 보시면은 흡기가 진행되고 호기가 진행되면서 다 빠진 다음에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갖고 다음 흡기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하나의 사이클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고 있다고 봐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환자가 에즈마나 COPD 등의 기도가 좁아지는 질병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호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호기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들어왔던 가스가 다 나오지 못하면은 CO2가 리텐전 된다, 오토핍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호기를 진행 중일 때 원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발호흡이 생겨가지고 이 시점에서 환자가 자발호흡을 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흡기가 진행이 되겠죠. 문제는 이만큼 색칠된 부분만큼의 빠지지 못한 CO2가 남아있게 되어서 또다시 CO2가 리텐전되고 AB상의 CO2가 계속해서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 플로우 웨이브를 통해서는 환자가 얼마만큼의 좋은 호흡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흡기가
습기된 이제 가스가 잘 빠지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륨 웨이폼에서는요. 들어간 볼륨이 다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피크 프레셔가 25였을 때 약 500 정도의 타이다 볼륨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의 기도와 럭마다 다 다른 타이다 볼륨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간의 오차를 무시하고 거의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웨이폼에서도 들어간 것이 다 나온 것을 보고 계시고 이게 정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타이다 볼륨과 이제 VTI랑 VTE가 있는데 I는 이제 흡기시 타이다 볼륨이에요. E는 호기시 타이다 볼륨이고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들어간 게 다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높이만큼이 이제 리키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들어갔는데 나온 것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의 볼륨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고요. 대부분 리키지이고 ET 튜브나 아니면 클로즈 석션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제 마개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서킷의 어느 부분에 어떤 리키지가 이제 생겼을 때 이런 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ET 튜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ET 튜브의 커플을 이제 압력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런 리키지가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티별로 한 번씩 압력을 채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키지가 있을 때 이 리키지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웨이폼을 통해서 이런 현재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조치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환자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파형을 직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러 동작하고 있고요. 피셔 BB 20입니다. 5 더하기 20 해서 피크 프레셔 25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타이다 볼륨은 5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PAW 하이 알람이 떴습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죠. 피크 프레셔가 25 정도 있는데 여기 작은 숫자로 4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40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40을 넘어가면서 알람이 뜨는데요. 환자가 내쉬거나 재채기 할 때 압력과 인공호흡기가 넣어준 압력이 만나가지고 그 압력이 순간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동시에 보시면은 프레셔랑 플로우를 동시에 빼버립니다. 환자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보시면은 빼버려서 500 정도 나오는 타이다 볼륨이 2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타이다 볼륨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도 24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알람이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채기를 강하게 할 때 혹은 강하게 내쉴 때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륨 컨트롤이고요. 400 세팅을 했고 400이 잘 나오고 있고요. 피크 프레셔 2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면 타이다 볼륨이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피크 프레셔를 올리고 있는 그림이네요. 타이다 볼륨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피크 프레셔 올리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 피크 프레셔 더 올리니까 더 올라가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00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조금씩 계속 올려줍니다. 계속 이제 스크린을 차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40이 되자마자 또 알람이 울렸습니다. 38로 찍히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40에 다갔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AW 하이 알람, 즉 에어웨이 프레셔입니다. P가 프레셔고 AW가 에어웨이죠.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고 있고요.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보시면은 지금 잠깐 이제 또 멈췄는데요. 다시 이제 알람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프레셔가 들어가자마자 빠져버리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400 정도가 필요한 환자인데 이렇게 적게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PIW 하이 알람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미닛 볼륨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작은 숫자 5.0보다 낮게 되면은 미닛 볼륨 로우 알람도 뜨게 되는데 미닛 볼륨 로우 알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한테 세츄레이션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PAW 하이 알람이 나오면 이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다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시크리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실제로 좁아지는 경우
이것 때문에 다양한 네뷸라이저 약물이나 스테로이드 등등의 이제 약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은 게 ET 튜브를 깨물거나 ET 튜브가 박히거나 꼬이거나 등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항이 높아지거나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크 프레셔를 찍는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을 찍는 PAW 하이 알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알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해 주신다면은 빨리 처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람이 나오는 원인과 해결 방식은 제가 링크를 걸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알람이고요. 해결이 되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결이 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서 타이다 볼륨이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어느 순간 기도가 뚫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이다 볼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피크 프레셔는 떨어집니다. 피크 프레셔가 떨어지니까 타이다 볼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계속 피크 프레셔는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PAW 하이 알람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미니 볼륨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 볼륨 알람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알람을 꺼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미니 볼륨이 회복되면서 알람이 없어질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셔 컨트롤이고요. 피셔 PB15입니다. 15에 5를 더해서 2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타이다 볼륨 350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3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거네요. 지금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자바롭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플로우에서 플로우 웨이브에 색깔이 표시가 되면서 환자로 인한 플로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고요. T자가 지금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자바롭이 있어서 비록 프레셔 컨트롤이지만 호흡의 시작은 환자가 하고 있다. 하지만 호흡의 색이나 이제 프레셔죠. 호흡의 색이나 RR, 호흡의 횟수나 호흡의 비율, 여기 I 레이쇼가 있는데 호흡의 비율은 여전히 인공호흡기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제로 컨트롤 모드에서 환자의 자바롭이 있을 경우에 실제 환자가 쉬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아마도 이런 상태라면 환자가 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로우 트리거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볼륨의 변화가 없죠. 아니 볼륨이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어서 리키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아마도 환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환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경우에서는 환자가 쉬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환자가 쉬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 리키지가 발생해서 리키지가 생기면 플로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자바로흡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바로흡이 없던 환자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자바로흡이 생겼을 때 실제로 환자에게 자바로흡이 있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환자는 아직도 이제 세데이션 상태인데 어떤 리케지로 인한 볼륨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륨 컨트롤이고요. 타일러 볼륨 400이고요. 400 잘 나오고 있고 피크 프레셔 29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변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쉬운 건데 피크 프레셔가 나오다가 갑자기 0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크 프레셔가 1이나 0이 됐다는 것은 쏴주는 건데 측정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나가는 건 있는데 들어오는 그러니까 호기 카세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프레셔가 없다. 그리고 보시면 플로우를 주고는 있죠. 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주고는 있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플로우가 없습니다.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흡기구에서 나오는 건 있는데 호기구로 이제 빠져나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다 볼륨도 엄청난 변화가 있죠. 주는 건 맞는데 이제 빠져나오는 건 없다. 즉 엄청난 리키지가 있다는 거고 사실 서킷이 빠진 겁니다. 서킷이 빠진 경우에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책 튜빙이라는 알람이 뜨는데요. 책 튜빙이라는 알람 뜨면 바로 서킷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알람 뜨면 바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신데 인공호흡기를 이제 많이 안 달아보신 분들은 이 화면이 떴을 때 이 화면을 해석하느라 환자를 잘 못 보실 수가 있는데 환자를 보시면은 서킷 빠진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 화면은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서킷에 물 찬 겁니다. 이 프레셔에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생기는 경우에는 물이 찬 거고요. 더 출렁출렁 웨이브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이 많이 찬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끈적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 샷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이고요. PC 아웃 PB 20, PB 5니까는 25 잘 나오고 있고요. 25에서 타이다 볼륨 500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피크 프레셔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타이다 볼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니 볼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환자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알람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알 수가 없지만, 언제 그럼 알람이 뜨게 되느냐? 볼륨 컨트롤에서는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뜨는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크 프레셔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40을 초과해서 PAW 하이 알람, 즉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지 않고요. 타이다 볼륨이 점점 떨어져서 미닛 볼륨이 이 6.7 나온, 아까 전에는 뭐 9 정도 나왔나요? 그게 5.0리터 아래로 떨어져야만 알람이 뜨게 되는데, 5.0 알람은 5.0 이 숫자는 이 알람 프로파일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벌써 이제 시츄에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직도 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결국 이 5.0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 이 Expiratory Minute Volume Low라는 알람이 뜨고 있고요. 호기시에 미닛 볼륨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츄레이션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돼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세츄레이션 떨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해결 방식은 PAW 하이 알람이랑 똑같습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타이달 볼륨이 충분히 안 나와서 결국 세츄레이션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은 그것까지 해결 안 되면 RS가 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 아주 이제 최우선의 알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이고요. PC 핍 15. 5 더하기 15에서 20인데 20이 나와야 되는데 21이 나오는 건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 보시면 FI2도 40인데 여기 41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항상 오차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 찾으셨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자발업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에서 자발업이 생긴 만큼 호흡의 시작은 환자가 시작하지만 뭐 색이나 호흡 횟수, 비율 등은 다 이제 저희가 정해준 대로 움직이는데, 아까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볼륨이 들어간 만큼 나오지 못합니다. 584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이 정도죠. 그래서 이 높이만큼 리키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리키지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티 튜브 쪽이나 이티 튜브의 커프 쪽에 바람이 빠졌거나 아니면 클로즈 석션 쪽에 어떤 마개가 열렸거나 서킷 어떤 곳에서 새는 건데, 서킷에서 어느 곳이 샌다고 하면 주로 그 온도 측정 케이블을 꽂는 곳이 빠지거나 이제 헐거워져 가지고 그쪽으로 또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는 곳을 잘 찾으셔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자는 여전히 세데이션 상태에서 자고 있지만 리키지 때문에 플로우 변화가 생겨서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트리거링이 발생하고 있고, 이걸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활하게 타이다 볼륨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미닛 볼륨이 떨어져서 세츄레이션 유지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프레셔 서포트이고요. 잘 안 보이시면 PS 어버브 PB 15입니다. 5 더하기 15에서 21,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타이다 볼륨 뭐 300 조금 안 나오고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답이 나왔죠. 리퀴지가 생겨가지고 400 정도가 들어갔는데 19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생겼고요. 최대한 빨리 새는 곳을 막아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더 상황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더 엄청나게 새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새고 있고, 지금 프레셔 서포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많이 새버리면 흡기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흡기가 시작되고 호기로 이렇게 흡기, 호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흡기하면서 최대 2.5초거든요. 최대한 시간 동안 흡기가 진행되고 호기는 또 굉장히 짧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ET 튜브 커프가 완전히 터진 상황을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간혹 병원에서도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막아주고, 사실 여기서 뭐 사이클 오픈아인드 인스퍼레이션 통해서 흡기를 좀 빨리 끝내줘 버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흡기를 끝내주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환자가 좀 숨을 쉴 수 있게끔 그 흡기와 호기 시간을 조절해 준 다음에 빨리 이제 터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EDTV를 교체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프레셔 컨트롤 동작하고 있고요. PC 어버브 PB 15에 오더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고, 타이다 볼륨은 3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T자 뜨면서 네,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이제 프레셔 다 떨어지면서 들어가는 건 많은데 나오지 않고, 네, 볼륨 차이 엄청나게 나면서 리퀴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설키 빠진 거죠. 설키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PRVC고요. 타이다 볼륨 450으로 설정을 했고, 피크 프레셔 2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450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테스트 브레스를 한번 쏴줍니다. 이게 볼륨 타입이죠. 컨스턴트 플로우랑 이제 이런 식으로 볼륨 타입의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파형을 한번 쏴주고, 그 다음부터 다시 프레셔 타입으로 딥슬러레이팅 플로우를 쏴주는데, 어쨌든 요거까지는 이해 못하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것은 타이다 볼륨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피크 프레셔를 상승시키면서 이런 게 발생한다. 계속해서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죠. 원하는 타이다 볼륨은 450인데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피크 프레셔 올리면서 35까지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40까지 올라가지 않고 35까지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퍼 프레셔 리밋의 마이너스 5, 즉 35까지만 허용을 해주는 게 이 PRVC 모드거든요. PRVC 모드에서는 볼륨 컨트롤과 다르게 어퍼 프레셔 리밋에 닿지 못하도록 이 프레셔를 레귤레이션 조절해줍니다. 35로 조절해주고요. 다만 이 레귤레이션 프레셔 리미티드라는 알람을 띄워줍니다. 왜냐하면 40에 닿지 못하게 조절은 해줘서, 즉 원하는 타이다 볼륨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타이다 볼륨은 내고 있지만 세팅된 타이다 볼륨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신경을 써라 그 정도고요. 색깔 자체도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조금 더 낮아졌고요. 어쨌든 뜨는 원리나 해결 방식은 PAW 하이, 즉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과 동일합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션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람이 뜨면서 타이다 볼륨은 안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만약에 타이다 볼륨이 좀 조금 올라갔네요. 약간 이제 제어가 되고 있나봐요. 타이다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피크 프레셔는 조금씩 떨어질 거고요. 타이다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는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올라가면서 피크 프레셔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프레셔 서포트 모드고요. PS 어버브 PB 15 오더에서 20 정도가 나오고 있고, 타이다 볼륨 30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식으로 프레셔 다 빠지면서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거 없으면서, 볼륨도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죠. 들어가는 거 있고 나오는 거 없고 썰기 빠진 겁니다. 이렇게 빠진 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호흡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프레셔 컨트롤이고요. 15 더하기 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고, 370 정도 타이다 볼륨 나오고 있고요. 갑자기 T자 생기면서 자바로흡 생겼죠. 근데 이 자바로흡이 환자가 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륨 봤을 때 들어가는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서 리퀴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리퀴지로 인한 그 오토 트리거링 같아요. 즉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리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토 트리거링이 잘못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발생하고 있는데 점점 리퀴지가 많아지더니 갑자기
네, 결국 썰킷이 빠졌습니다. 리키지가 많아지면 썰킷이 빠질 확률도 높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썰킷이 빠진 줄 알았는데 썰킷이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레셔가 아직까지 다 떨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흡기구에서 나오는 것은 흡기구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호기 카세트 쪽으로 들어와야지만 이게 센서링이 되는데 0이 되면은 호기 카세트로 들어오는 게 전혀 없고 썰킷이 빠진 거기 때문에 0이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는 걸 보니까 완전히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우도 들어갔다가 살짝씩 나오는 거 있죠. 조금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크게 리키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썰킷은 빠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키지가 있던 썰킷이 빠졌든 환자한테 타이다 볼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PAW 하이 알람이나 미니플럼 로우 알람이랑 차이가 훤히 다를 정도로 썰킷이 빠진 경우에 환자 세추에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특히 격리 병상이 있을 경우에 알람이 잘 안 들리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셜 모니터에. 다음 걸 보겠습니다. PS, 프레셔 서포트고요. 5 더하기 15에서 20 정도고 타이다 볼륨 3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엠니아네요. 환자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있는 거고요. 숨을 안 쉬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숨을 쉬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 대부분께서 이제 세데이션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거나 잠을 이제 막 깨었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가 병원인지도 잘 모르시고 아시더라고 하시더라도 인공호흡기에 대한 개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오랫동안 컨트롤 모드에 있다 보면 인공호흡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노력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셔 서포트에서 서포트 모드, 즉 환자의 자바로흡이 필요할 경우에 환자가 자바로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본적으로 엠니아가 20초 동안 계속되면은 백업이 걸리는데요. 이 알람 프로파일에서 15초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은 보시면은 백업이 됩니다. 백업이 되면서 환자 자바로흡이 없어도 호흡이 시작되고요. RR이 생겼고요. I 레이쇼가 표시가 되고 백업이라고 생기면서 프레셔 컨트롤러 백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다시 엠니아 상황이 올 거예요. 여기서 백업이 된 상황에서 다시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었고요. T자가 뜨면서 자바로흡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여기 보시면 RR이 없어졌습니다. 환자가 RR을 결정하기 때문에 RR 없어졌고요. TTOT분의 TI, 전체 흡기 시간분의 전체 호흡 시간분의 흡기 시간의 비율을 보여주면서 환자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엠니아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엠니아 상황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돌려보면은 2분 동안 총 3번의 이 엠니아를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뜹니다. 백업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프레셔 서포트를 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쓸지 않을지 결정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리뷰 벤트 세팅을 눌러주시면요. 눌러보겠습니다. 이 프리비어스 모드라고 있는데 프리비어스 모드 사용하시다가 전 모드로 돌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프리비어스 모드 눌러주시면은 전 모드의 세팅이 그대로 이제 있기 때문에 프리비어스 모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억셉 눌러가지고 전 모드로 바로 돌아가시면 좀 더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여기서 환자가 자바로흡을 해버렸죠. 그래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폐가 음압이 걸리면서 압력이 살짝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는데 환자가 마시면서 플로우가 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플로우도 이렇게 들어오다 말아 버렸고요. 타자 볼륨도 이제 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좀 줄었어요. 확실히 좀 줄었죠. 어쨌든 파이팅이 생기면 환자가 더 마시건 덜 마시건 파이팅이 생기는 건 이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피크 프레셔 유지나 타이다 볼륨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파이팅이 원하지 않는 프레셔가 들어오는지 잠깐 볼 건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에 중간에 환자가 내뱉는 거죠. 양압을 주면서 타이다 볼륨을 주고 있는데 환자가 내뱉으니까 내뱉은 압력과 들어온 압력이 만나가지고 압력이 상승하는데 상승하다가 마른 거는 이제
더 이상 그걸 넘지 못하도록 조절해주는 이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플로우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왔죠. 환자가 뱉으니까는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플로우가 없어가지고 플로우도 못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생긴다.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요, 뭐 중간에 생기는 것도 있고, 뭐 마지막에 생기는 것도 있고, 처음에 보셨듯이 중간에 가라앉는 것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파이팅이 있는데, 어쨌든 프레셔 파형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프레셔 서포트고요. 5 더하기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고, 300 정도 타이다 볼륨 나오고 있고요. 네, 점점 이제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줄여가는 과정인데, 프레셔 서포트 레벨이 있으면 프레셔 서포트고요. 프레셔 서포트 레벨이 없으면 10헵으로 바뀝니다. 0이 되는 순간 10헵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양압 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압력이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하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환자가 흡기를 진행하고 있으면은 흡기 동안에는 핍만 주기 때문에, 오라는 핍을 주기 때문에 오만큼의 핍이 유지가 되다가 환자가 호기로 전환하는 순간 내쉬는 압력이 이렇게 탁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호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핍 유지하다가 흡기할 때 또 핍 유지하고, 흡기할 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흡기가 시작되면은 압력이 살짝 가라앉는 것은 폐에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스피드 모드로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평소 보지 못하는 압력이 나온다. 하지만 보시면 플로우는 아주 잘 들어가고 나오고 있죠. 플로우가 잘 들어가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징은 양압 환기에서는 피크 프레셔가 굉장히 높이 가면서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0헵에서는 높아봤자 피크 프레셔 8 정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핍을 5 주고 있죠. 핍을 5 주는 상태에서 환자가 내뱉을 때 살짝 올라가는 것 빼고는 특별하게 압력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레셔 컨트롤이고요. 5 더하기 15에서 20에 피크 프레셔가 나오고 있고, 한 400 조금 안 되는 타이다 볼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네, 여기서는 보시면 플로우 트리거링이 걸리지 않고 프레셔 트리거링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로우 방식을 사용하는데 가끔 리키지가 많거나 아니면은 프레셔, 즉 환자의 흉곽이 음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자발호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 뭐 리키지가 있거나 커프 쪽에 계속 새는 게 있어가지고 플로우 트리거링이 사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리키지가 많을 때, 아니면 좀 트리거를 둔감하게 해서 너무 많은 호흡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프레셔를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레셔가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핍이 5죠. 5만큼 유지되다가 순간적으로 환자가 음압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압력이 음압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씩. 그래서 핍 5가 유지되던 게 4가 유지되는데, 이 정도 유지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환자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음압 호흡을 하는 경우에 핍이 뭐 0까지 떨어지는 경우,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알람이 울리게 되면 핍 수치를 이 알람 프로파일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PS 프레셔 서포트고요. 5 더하기 15, 20 정도에서 타다 볼륨 3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보시면 돼요. 현재 모드가 뭔지, 압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피크 프레셔 잘 나오는지, 타다 볼륨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람 뜨지 않는지 정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이제 답이 나왔죠. 보시면은 계속해서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흡기 도중에, 흡기 마지막에 환자가 호기를 하는 거예요. 흡기 마지막에 호기, 흡기 마지막에 호기. 즉 흡기 시간이 환자에게 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기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는데요. 사이클로프나 인스피레이션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높여줌으로 인해서 흡기 시간을 조금 짧게 해주면 환자가 좀 더 편하게 호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프레셔 컨트롤에 5 더하기 15, 20 잘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타이다 볼륨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제 답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플로우가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플로우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들고요. 알지만 대표적으로 COPD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이것만 봐서는 CO2가 차는지 안 차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플로우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거의 다음 흡기 시작에 가서야 이렇게
거의 빠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CO2가 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셨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프레셔랑 플로우를 통해서 쭉 들어갔던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압력을 빡 주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플로우가 아무리 기도가 좁아도. 하지만 나올 때는 폐의 탄성만으로 들어갔던 가스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 탄성만으로 밀어내기에는 기도가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게 정체가 되어 있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음 흡기가 시작되는 경우에, 빠져나오지 못한 가스는 다 CO2 리텐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 ABG 상에서 CO2가 리텐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잘 이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이 레이쇼를 늘릴 수도 있고 흡기 시간 늘릴 수도 있고 뭐 프레셔를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들어간 타이어 볼륨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기도가 좁은 질환, COPD나 에즈마 등등의 질환을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프레셔 서포트고요. 5 더하기 15, 20에 300 정도 타이어 볼륨 나오고 있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RR이 엄청 빨라집니다. 엄청 빨라져서 30을 넘는 순간에 바로 respiratory rate high라는 알람이 뜹니다. 호흡수가 이제 빠르다는 거고요. 빠르다는 것의 기준은 사실 정상호흡 12에서 20만 지나도 빠르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빠르다는 것은 알람의 범위를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알람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30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30이 넘으면 이 알람은 뜰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흡이 빨라지면은 30은커녕 40, 50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빨라지는지도 알아야겠고, 이 알람 범위를 잘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RR이 빨라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열이 나거나 통증이 나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CO2가 많거나 O2가 부족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ABG를 해보면은 뭐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FiO2나 프레셔 레벨 높아져가지고 환자가 더 많은 가스익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환자분께서 현재 열이 있는지, 바이탈 사인 괜찮은지, 통증이 있는지, 불편하지 않는지, 불안하지 않는지, 어떤 게 불편한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해결이 될 테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보통 세다티브 약물을 퍼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는 RR이 이제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그 약물이 좀 풀리게 되면은 다시 RR이 또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RR이 뜨는 경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환자가 현재 이 인공호흡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거라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RR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RR에 올라갔을 때 문제는 그냥 알람이 뜨고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CO2가 차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RR이 올라가면 왜 CO2가 차느냐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하나의 사이클이 촘촘합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촘촘해지면서 흡기가 되고 호기가 되는데, 호기가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흡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호기가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흡기가 들어와서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CO2가 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호기가 끝나자마자 흡기가 진행돼서 불안하긴 한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화면에서 핍을 보시면은 핍이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 없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넥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VE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V에 점이 있어서 flow라는 의미고요. EE가 end expiratory flow라는 의미인데요. 뭐냐면 end expiratory flow는 이 마지막에 그 호기 플로우에서 호기 말, 이 끝점이죠. 요 끝점, 즉 흡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플로우의 속도입니다. 여기선 속도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없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또 빨라진 경우에 지금이죠.
지금 여기서 흡기가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플로우의 속도가 6리터/민이 났다는 거예요. 6리터/민의 빠른 속도로 플로우가 나오고 있었는데 다 나오지 못하고 다음 흡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체가 되었다. 즉 CO2가 차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자가 RR이 빠르고 나오지 못하고 다음 흡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VE 수치가 나오면서 CO2가 리텐션 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핍도 지금 저희가 세팅한 게 5인데 핍이 여기 6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즉 5만큼의 핍만 넣어주고 싶은데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총 6이라는 핍이 지금 계속해서 차 있는 거고요. 즉 1이라는 핍이 더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CO2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이것은 실시간이 아니라 전 근무자 때 어땠는지, 전 24시간, 전 72시간 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이 트렌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트렌드 눌러주시면은 그 환자의 호흡을 시간대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듀티 때 어떤 식으로 호흡을 했는지, 계속해서 CO2가 찼는지 여부를 그 VE라는 트렌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모드를 하면 환자 세데이션 되어 있고 들어간 게 확실히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0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프리서포트를 하고 RR이 빨라지면은 이 항상 VE가 항상 이제 이렇게 오른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AB상에서도 CO2가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천천히 숨을 쉬게 유도해 주시고 들어온 게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환자 빨리 호흡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COPD나 뭐 에즈마처럼 기도가 좁아진 문제라면은 그 좁아진 것을 또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제 해결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동영상을 좀 더 돌려보기로 할까요? 더 뭐가 있는지. 네,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 천천히 좁게 나오던 게 천천히 이제 숨을 천천히 쉬면서 호기 이후에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흡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RR이 30만 넘으면 이렇게 알람이 뜨기 때문에 한번 RR이 빠른 사람은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RR 알람을 조금씩 상승시켜줘 가지고 알람이 뜨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콜을 정해서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프레셔 컨트롤이고요. 5-15에서 20 나오고 있고 타이다 볼륨 3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죠. 잘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압력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플로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압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플로우가 폐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압력은 들어가는데 플로우는 들어가다가 말아버리죠. 폐가 딱딱해져서, 즉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서 더 이상 폐가 팽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은 계속해서 주는데 폐에 더 이상 바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폐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렁 컴플라이언스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ARDS 환자라던가 어쨌든 폐가 굉장히 딱딱해졌을 때, 더 이상 잘 늘어나지 않을 때, 탄성이 너무 강해졌을 때 등등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레셔를 너무 줘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원인이 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또 한 가지 ET 튜브를 강하게 깨물거나 ET 튜브가 막히거나 아니면 기도가 실제로 막히거나 그러면 이거 덜 들어가겠죠.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왜 프레셔는 들어갔는데 플로우는 들어가지 않는지, 어디가 막혔거나 폐가 안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네, 됐네요. 프레셔 컨트롤에서요 5-20에서 25 나오고 있고 타이다 볼륨 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셨나요? 지금 타이다 볼륨이 갑자기 솟았죠. 피크 프레셔가 다시 보겠습니다. 25에서 50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네, 28 정도의, 요거는 크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환자가
압력을 양압 환기에서 양압을 주고 있는데 환자가 양압이 들어오는데 숨을 마셔버린 겁니다. 마셔가지고 타이다 볼륨이 더 들어가 버린 거죠. 타이다 볼륨이 더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도중에 환자가 흉곽에 음압이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타이다 볼륨이 플로가 더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서 500 나오던 게 이만큼 더 나오게 되죠. 1차적으로는 원하지 않은 타이다 볼륨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둘째로는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환자가 음압을 걸었습니다. 환자가 뭔가를 마시는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파형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마시고 있다 보니까 호기가 이루어질 타이밍에 다시 한번 트리거가 발생해서 흡기가 2번 들어가는 더블 트리거링이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더블 트리거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이런 문제의 원인은 사실 지금 500의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이나 300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ARDS 환자나 폐가 이제 굉장히 런 컴플라이언스 안 좋아지거나 폐가 딱딱할 경우에 저희가 로우 타이다 볼륨을 많이 쓰시는데요. 로우 타이다 볼륨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타이다 볼륨보다 적은 타이다 볼륨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가 딱딱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타이다 볼륨을 낮게 하고 R을 높이해서 주는 그런 이제 전략 방식인데 문제는 환자가 깼을 때 환자가 자고 있으면은 충분히 자고 있으면은 크게 파이팅이 안 생길 텐데 환자가 깨면 저희가 타이다 볼륨을 줄 때 환자는 그게 굉장히 낮은 타이다 볼륨, 로우 타이다 볼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타이다 볼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환자가 계속해서 마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2번 트리거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타이다 볼륨이 오히려 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환자가 원하는 흡기 시간과 인공호흡기가 주는 흡기 시간을 맞춰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맞춰줄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인공호흡기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환자와 인공호흡기는 어느 파이팅을 일으키는 하나의 일종이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죠? 계속해서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라는 건데요. 파이팅의 일종이고요. 이름이 오버슈팅입니다. 뭐 지나치게 뭐 높게 올라간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생기는 이유가 볼륨 컨트롤에서는 잘 없는데 프레셔 컨트롤에서 좀 있는 상황이고요. 플로우랑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의 장점은 아주 빠르게 플로우가 들어가면서 뭐 피크 프레셔를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와 이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프레셔 컨트롤에서 이 라이즈 타임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로 되어 있으면 살짝 이제 기울어진 경사가 생기면서 이 정도까지 파형은 안 생기는데 자 다시 지금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마찰이 심했어요. 그러면 5%로 바꿔보겠습니다. 5%로 바꾸게 되면은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누워지면서 조금 덜하게 되었죠. 5%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RR이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초당 20번, 즉 3초에 한 번씩 흡기부터 다음 기까지 3초입니다. 3초에 10%면은 0.3초잖아요. 그런데 3초에 5%이기 때문에 0.15초만큼의 기울기를 주는 거죠. 이전에는 기울기가 아예 없었고요. 지금 5%를 했기 때문에 0.15초만큼의 기울기를 줬는데 0.15초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이 기울기를 10%까지 바꿔줬더니 조금 더 기울기가 생기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이제 들어가면서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이즈 타임은 이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볼륨 컨트롤이고요. 타이다 볼륨이 500에 피크 프레셔가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자가 중간에 마셨어요. 마셔서 피크 프레셔 쭉 떨어졌죠. 타이다 볼륨 변화가 없네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볼륨 컨트롤에서 환자가 세데이션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흡기 요구가 있는 겁니다. 뭐 타이다 볼륨 500보다 더 많은 타이다 볼륨 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플로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로우의 변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플로우의 변화가 없는 것은 without flow adaptation이고요. 플로우 변화가 생기는 것은 flow adaptation입니다. 요 같은 것은 flow adaptation without flow adaptation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볼륨 컨트롤 요거 눌러보시면 볼륨 컨트롤 옆에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중간 아이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각형만 되어 있는 것은 without flow adaptation이고요. 환자의 디맨드가 있어도 볼륨을 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많이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서 환자에게 더 많은 프레셔가 이제 가해지고 스트레스가 받아지는 게 염려스럽다면은 이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동영상 보시면 네, 이번 영상 보시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환자 디맨드가 있었는데 플로우 어댑테이션에 안 걸렸어요. 안 걸렸고요. 보면 안 걸렸는데 보시면은 이번에 걸립니다. 환자 디맨드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결국 플로우를 좀 더 넣어주는 거죠. 볼륨 컨트롤은 컨스턴트 플로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 속도가 항상 일정한데 환자의 디맨드가 있는 순간에 이번에는 플로우를 더 줌으로 인해서 500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던 게 결국 들어간 게 600이었고 나온 게 61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플로우 어댑테이션 기능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즉 환자의 디맨드가 있으면 더 넣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륨 컨트롤 눌러보시고 한 번 더 볼륨 컨트롤 그 아이콘 옆에 처음에 플로우 어댑테이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위다웃이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플로우 어댑테이션은 여기 사각형 위에 점점점점점 되어 있어가지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걸 적용하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동작하게 되고 그 오른쪽에 사각형 모양만 설정하시면은 환자의 디맨드가 있어도 추가적으로 타이다 볼륨을 안 주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